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56화로 찾아왔습니다. 단지는 복정역 에피트입니다. 에피트는 예전에 한라건설이죠. 한라비발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대형을 상당히 잘 만들던 건설사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에피트가 최근에 좀 분양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정역 에피트인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 줄 평 이렇습니다. 현대와 포스코가 5억을 드리는 곳. 사실은 개인적으로 5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그룹 계열사들하고 포스코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 그것도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 들어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단지가 최소 5억은 마진이 남을 거고, 사실 뭐 현대와 포스코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변 시세가 그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얘하고 비교할 만한 것들, 거기다가 얘네가 들어와주면 사실 그 이상이 될 텐데, 여하튼 느낌은 현대와 포스코가 5억을 드리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어봤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은 갖춰진 단지라고 봐요. 일단 대단지는 아니에요. 315세대 소규모 단지입니다. 블록 자체도 작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인데, 대신에 얘는 좀 뒤에서 보겠지만 이걸 상쇄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지역 핵심 단지 복정역 개발과 위례 신도시, 대부분 위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복정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분당 T1 얘기해드렸죠. 무조건 괜찮은 단지라고. T1이 있던 곳은 여기 정자역이죠. 여기서는 서울이 좀 멀어 보이지만 신분당선 때문에 좋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크뷰하고 비교하면서 이번에 들어간 복정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서울 경계선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복정 1지구 개발지구거든요. 아파트 잠시 지우고 보면 여기입니다. 그 바로 위가 뭐냐? 위례 신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례 신도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 성남,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하남, 이렇게 세 구역이 있어요. 그 위례 신도시 왼쪽 아래에 붙어서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줬는데 복정역 에피트. 복정역은 여기 있는데 거리는 도보가 가능합니다. 600m, 700m권 정도, 한 도보 10분 이내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곳이에요. 복정역은 다 아시겠지만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통과하는 WX권인데, 이 복정역 8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역이 장지역, 문정역, 그냥 서울이에요. 그 다음 역들이. 가락시장 통해서 송파, 잠실까지 10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복정역에 도보가 가능한 곳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에피트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얘를 밀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정역의 왼쪽 구역 보시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업무지구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지원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복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복정역 오른쪽에 위쪽에 들어간 게 현대에서 개발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회사들도 정해져 있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복정역 오른쪽에 위쪽은 현대라면 바로 밑에는 DL그룹에서 만들죠. 복합 환승센터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원시설 두 개 보이시나요? 이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창곡천 위아래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포스코가 들어옵니다. 포스코가 뭐 건설 맡은 게 아니라 포스코 회사가 들어와요. 따라서 이쪽 업무지구들의 바로 코앞이죠.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길 하나 건너면 됩니다. 이런 점이 얘의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복정역 주변의 개발이 현대라든가 포스코, DL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한테 수익성, 상승 요소로 다가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위례 신도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 위례 신도시에 바로 그냥 붙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구나 이 위례 같은 경우에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너무 질질 끈 느낌인데 위례선 트램이라든가 위례 신사선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례 신사선 언제 만들어질지는 지금도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에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위례 신사선보다도 이 복정역이 도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자마자 충분히 잠실까지 쉽게 쾌적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차피 잠실 가서 2호선을 갈아탄다든가 아니면 석촌 가서 9호선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트는 교통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도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따라서 분양가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갖출 단지인데, 분양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분양가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성은 기본적으로 있는 단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단지죠. 일단 위례 신도시가 이번에 트램 개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당장 개통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고, 11호 대책으로 묶인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다가 미칠 건가
있다던가 분양 입장이 있어서. 근데 사실 뭐 최근에 트리니원이라든가 분당 TA로1 같은 곳들 저희가 영상으로 다 띄워드렸었는데 그런데 잘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단지도 충분히 잘 될 만한 요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단지를 보여드린 거죠. 자, 기본적인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24일 특공 있고 25, 26일에 일반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복정역,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금 있는데 충분히 도보가 가능한 거리 600에서 700m 정도. 뭐 얘가 단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 뒤쪽에서 걷는다고 해도 비슷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단지 요 바깥쪽은 남이래역까지도 600m권입니다. 복정역인데 뭐 좀 더 편하겠죠, 이용하시기에. 그래서 복정역을 이용하는데 편하고, 복정을 이용하게 되면 중간에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 석촌역에서 9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 잠실에서 2호선도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대기업도 밀어주고 철도교통망도 밀어주는 단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다만 규모가 좀 아쉽긴 하죠. 315세대가 나왔는데 이 중에 3세대는 이주 물량으로 빠지고 이번 일반 분양 물량은 312세대입니다. 특공이 202세대, 그냥 일반은 110세대고 6개 동 20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죠. 요 옆에 있는 거 요 단지 옆쪽 라인입니다. 이거 작은 거 뭐 따로 오피스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같은 동인데 한쪽은 낮게 형성돼 있어요, 단지가. 배치도 보시면 위에서 본 모습이잖아요. 좀 전에 작아 보였던 게 여기 백일동, 백이동의 3, 4호 라인입니다. 이렇게 8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뭐 배치도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쾌적성을 갖추고 있는 단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 동 더 넣으려면 이런 것들 좀 줄이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게 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 28년 4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 3년 정도 걸리는 단지들 있잖아요, 입주 대기 기간이. 근데 얘는 2년 6개월 정도라서 과거의 어떤 기준선 정도예요. 그래서 자금 마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규제가 묶여서 잔금 대출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단지.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분양 조건은 분상제가 적용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당첨 10년에 전매 3년, 거주무 3년까지 풀로 규제를 받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얘가 가져올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괜찮은, 감안할 만한, 감당할 만한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 문제인데 11억에서 12.5억에 나왔습니다. 얘는 84밖에 없습니다. ABC 세 타입인데 11억에서 12.5, 확장비는 700에서 900이고요. 에어컨은 855개 기준입니다. 옵션은 4,000인데 타입별로 위아래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옵션이 그렇게 최근에 나왔던 다른 민간 물량들 이런 거에 비해서 비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택들 보시면은 기본 선택에다가 추가했을 때의 금액들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즉 조금 싸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방 스타일업에서 세라믹 타일, 싱크볼, 메탈 가구라든가 터치식 수전 요게 260인데 거기에다가 조명은 좀 스타일업 한다 그러면 470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 감안하시면 뭐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과하게 측정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가 좀 이따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룸이 있어요. 상당히 잘 뽑힌 알파룸입니다. 그거에 좀 돈이 들어가는 거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일반적인 방 3개짜리였으면 안 들어갈 옵션이잖아요. 이런 거 고려해보면 얘 4,000은 그렇게 과도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단지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뺄만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호불호에 따라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요거 합해서 한 1,000만 원 좀 넘어가고 옵션 풀업을 했을 때 다 때려봤을 때 한 4,000 나오니까 사실은 4,000 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대략 5,000 정도는 든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양가에다 그냥 5,000 더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나온 실질 분양가는 11.5억에서 13억 선입니다. 여기 빨간색 제가 계약금 20%라고 했습니다. 이 단지는 자금 계획 잘 세우셔야 돼요. 계약금이 보통은 10%인데 얘는 20%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대략 2억 5천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도금 60%인데 얘 규제 지역이잖아요. 따라서 40%만 대출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 잔금은 2년 6개월 뒤긴 하지만 뭐 그때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잔금 4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금 계획에 유념하셔야 되는 것. 그럼 최근에 왔던 트리니원이나 테일원처럼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현금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려면 현금이 10억 정도는 준비돼야 된다, 잔금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면도는 잘 나왔습니다. 포브의 판상이 마통풍 구조가 중심이고 알파룸도 있습니다. 평면도인데요, 84A 174세대 절반이 넘어요. 얘가 300여 세대 중에서 174세대니까 84A가 절반이 넘습니다. 딱 보시면은 마통풍 구조고 여기 보시면 알파룸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3면 발코니 채택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하튼 얘가 잘 넣어줬어요. 기존에 보통 방 3개 들어가고 팬트리 정도 들어가 주는데 얘는 현관 팬트리하고 복도 팬트리 다 들어가 준 데다가 이 알파룸을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을 확장해서 상당히 큰 드레스룸 만들 수도 있고 기존 드레스
드레스룸을 이용하면서 뭐 서재라든가 컴퓨터실 같은 걸로 따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잘 빠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형은 74세대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A가 절반 정도고 BC 합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B형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워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다 들어가 준 데다가 최근 나오는 건데 주방을 갖다가 약간 숨김 형태 비슷하게 해놓고 거실을 양면 창으로 해줬습니다.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잖아요. 이건 또 나름대로 탑상형 중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온 그런 평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이 상당히 큰데 드레스룸이 상당히 좀 작아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크고 파우더룸을 크게 만들 수 있게도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 공간이라기보다 거의 잠자고 옷 갈아입는 공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옵션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C타입 같은 경우에는 A형처럼 마통풍입니다. 그리고 알파룸 당연히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현관 팬트리하고 복도 팬트리가 있었잖아요. A형은 그게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 A형은 여기에 현관하고 복도 팬트리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C형에서는 신발장을 좀 크게 해준 게 있고 이쪽에 조그맣게 팬트리라고 말하기 그런데 있어요. 근데 복도 팬트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선호도는 A 다음에 C, 왜냐면 여기도 알파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아무래도 B가 탑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포베이 마통풍 구조가 300세대 중에서 A, C형 합하면은 대략 230여 세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면도 잘 나온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을 어떻게 했을지를 갖다가 호불호가 다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팔고 이런 거 매도도 하실 거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A형 같은 경우에 완전 확장시키는 것보다 알파룸 공간을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 내가 정말 드레스룸이 넓게 필요하다 하면 그냥 알파룸에다가 시스템장을 좀 넣으시는 거, 그게 나중에 매도하실 때 좀 나을 겁니다. 알파룸을 그대로 유지해 놓는 게. 여튼 그렇고요. 자체 편의성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독서실, 맘스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층에 피트니스 센터 따로 GX룸 들어가 주고요.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줍니다. 골프 연습장 대기 공간을 좀 크게 해놓은 데들인데 얘도 뭐 널찍하게 해놓긴 했어요. 탁구장 같은 걸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튼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은 다 들어가는 거고 어느 단지나.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따로 독서실 여자, 독서실 남자, 그 다음에 라운지 같은 거겠죠 있고, 회의실 있고, 맘스 라운지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다만 맘스 라운지가 어떤 판매하는 시설은 아닐 것 같고 그냥 뭐 셀프 이런 거는 놓을 수 있겠죠. 셀프 커피 머신 같은 거. 하여튼 라운지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딱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단지들에 비해서 특히나 뭐 수영장, 사우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315세대 규모잖아요. 작은 단지고 이런 데는 그런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따라서 이 정도 들어가 준 거면은 나쁘진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300세대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조감도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들어간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이 단지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카페 같은 걸 정말 놓고 싶다면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관리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는 1.3대 1입니다. 1.3대 1은 조금 아쉽죠. 다만 얘가 뭐 84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모자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가격대 이런 거 봤을 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만 좀 이따 비교해 드리겠지만 이쪽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는 중대형이 많습니다. 근데 중대형이 아니라 84들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은, 특히나 얘하고 경쟁이 될 만한 단지들은 주차 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 쪽이 있고 서울 쪽이 있고 하남 쪽 단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쪽 단지 제외하고는 주차 대수가 그렇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욕먹을 정도는 아닌 주차 대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5대 정도 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4 기준으로. 교육은 복정초와 위례중앙중 등이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 있어요. 복정초등학교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좀 멉니다. 위례 신도시 쪽 중앙 쪽으로 들어가야지 학교들이 좀 몰려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여기 배정이 되죠. 거리는 그렇다고 또 아주 멀진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재면 대략 450m권 정도, 따라서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
물론 초품화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얘 가격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조건 아니고 위례중앙중학교는 요 위쪽 위례 신도시 안에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900m권입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 걸을 거리도 아니고 중학생이면 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 A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초중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는 뭐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중요한 게 이번에 T1 때 말씀드렸지만 부천하고 분당에 과학고가 새로 개설돼요. 국립고가 전환되는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 중앙고가 분당 과학고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점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분당 과학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 요강을 갖다 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여건에 있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T1 영상이나 반포에 들어간 레미안 트리니언에서 제가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 자세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여기서 분당 과학고가 가까운 건 아니에요. 가까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얘네들이 더 중요하다고 썼는데 이겁니다. 학원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쪽 지역 강남 송파 인접 지역이잖아요. 이런 정도급만 하더라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위례에도 들어가 있는데 잠실 쪽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원가 중에 하나죠. 송파 학원가. 셔틀도 운행할 만한 거리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은 셔틀을 오히려 안 탑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8호선 복정역을 타게 되면 잠실역까지 곧장 가잖아요. 그래서 2호선도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 거의 뭐 3대 학원가라고 불리는 잠실 이쪽에 학원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는 측면에서 얘는 교육적 여건 초품화가 아닌 점 중학교가 한 800m 정도 되는 점들이 다 커버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아무리 초품화라고 하더라도 이런 학원가를 이용하기 힘든 것들보다는 얘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성은 뭐 위례 송파입니다. 위례 신도시도 있고 송파 한정거장 가면 장지역 그 다음에 문정역이에요. 편의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건이 나쁜 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얘가 지금 실질 분양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11.5에서 13억. 이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싼 게 아닌가, 왜 이걸 싼 거다, 비싸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8년도에 들어가요. 2년 6개월 뒤에 들어갔는데 11.5에서 13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단지 비교할 거 5군데를 갖다 좀 따왔어요. 첫 번째는 하방 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포레스티아하고 포레스트 V형입니다. 여기 왼쪽에 써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5단지는 복정형 에피트하고 대략 10년 차입니다. 정확히는 8년 차에서 12년 차 정도까지 대충 10년 차 정도 되는 단지들인데 하방 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 복정형 에피트 현재 분양가 있잖아요. 이 분양가하고 봤을 때 이 파란색 이 두 단지 산성역 포레스티하고 위례 포레스트 V형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에피트보다는 낮은 급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 현재 실거래가가 에피트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좀 더 높습니다. 즉 입지는 얘네들이 에피트보다 빠지는데 안 좋은데 현재 가격이 얘네들이 에피트 분양가는 유사하거나 높아요. 왜 이렇게 제가 평가하느냐, 여기가 복정역이잖아요. 얘 도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 복정역에서 성남 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남이래역 그 다음이 산성역이 나옵니다. 이 산성역 인근의 단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레스티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4,000세대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 펜트부트레드 말고 108 AB를 보시면 보이시죠? 최근 10월, 그것도 10월 17일 규제 이후에요. 그때 거래된 것도 있는데 13억 5천, 14억 3천, 14억 2천 이런 식으로 14억 선을 넘어갔어요. 보시면 딱 정보 좀 뚫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얘가 뭐 완전 신축 아니에요. 20년도 들어간 지금 준신축급인데 25년이니까 5년 차고 에피트가 들어갈 때는 8년 차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얘도 매머드 단지지만 1.2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단지 비교하면서 막 다 얘기하는 거는 그 단지분들한테는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위례 포레스트 V형입니다. 위례 포레스트 V형은 이게 복정 1지구거든요. 복정 1지구의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위례 신도시에서 뭐랄까요? 조금 나홀로 느낌이 들어요. 위성비 보시면 얘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기존 위례 신도시들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조금 시세가 아무래도 위례 중심에 있는 단지보다는 좀 낮은데 19년도 들어갔습니다. 얘도 보시면 84형들이 많아요. ABC 타입이 있습니다. 대형 162가 있는데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84가. 지금 10월 달에 12억 5천 A형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5월 달에
달에 12억 7,500에 된 게 있고요. B형 같은 경우는 10억 7천이 있고 8억 2천 1층. 이건 딱 봐도 증여성 거래. 증여성 거래 이렇게 있으면 나쁜 단지는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C형은 하나 있는데 7월 달에 12억 3천입니다. 대략 12억대 초중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좀 전에 본 포레스트 V형은 12억에서 12.7억. 그다음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13억에서 14.3억입니다. 이 두 단지보다는 저는 에피트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8호선 이용 측면에서는 이 V형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얘도 남이래역까지 걸을 수 있거든요. 8호선만 이용할 수 있으면 송파까지 가는 거는 잠실까지 가는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단지 규모도 좀 더 크고 그런 점에서는 V형이 난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앞에 들어온 업무지구들 있잖아요. 여기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들어간 단지란 말이에요. 에피트는. 그리고 연차는 한 10년 정도, 얘가 19년도 들어갔으니까 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V형보다는 좀 더 나은 평가를 에피트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에서. 확실히 뛰어넘다 이런 건 아닙니다. V형의 장점들이 있어요. 주차 대수도 1.64 되니까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V형이 나쁜 건 아닌데 에피트가 거기에 밀리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산성역 이용할 수 있지만 역시나 비슷한 이유. 이쪽에 직접 개발되는 현대나 포스코 이런 개발들, DL 이런 개발들에 비했을 때 이 산성역 쪽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두고 여기가 단지가 크고 해서 다만 여기도 주차는 1.22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요 두 단지는 하방 저지선이라고 봅니다. 이 두 단지가 에피트보다 막 아래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는 가격 정도는 에피트도 무조건 간다. 이 정도 의미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요 두 단지가 근데 현재 실거래가가 14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봤을 때 에피트의 이번에 최고 분양가 프로페스 때 13억은 비싼 건 아니다. 이 느낌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좀 더 나가서 현재 유사선으로 제가 보는 건 위례 롯데캐슬하고 위례 더힐 55.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례 신도시는 좋은 곳이에요. 당연히. 에피트가 위례 신도시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걸 봤을 때 위례 신도시에 있는 단지들이 무조건 다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례는 요 남쪽 지역에 성남시에 속하는 단지들이 있고 요 왼쪽 위쪽 지역으로 송파구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금 이 빨간 표시 하남시 하감동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이 하남 여기 들어와 있는 단지들이 요 뒤쪽에 있어요. 위례 롯데캐슬랑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플로리체 위례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중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플로리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밖에 없어요. 84가 없어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린파크 푸르지오도 130 이상이에요. 그럼 어디? 이 롯데캐슬이 있거든요. 얘는 84가 있습니다. 보시면 딱 84 단지죠. 딱 보시면 뒤쪽에 114형 이상이 84들입니다. 이 앞에 101은 74예요. 75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84가 역전 정권 좀 뚫었어요, 지금. 최근에 10월 15일 날 딱 막판에 한 거죠. 15억이 찍혔고 그 뒤로 17일, 19일에도 14.5억, 14.8억이 찍혔어요. 즉 15억 선 뚫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얘가 13억에서 15억이에요. 저가 물량은 올해 13억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왜 제가 지금 유사선에 보냐면 얘가 트램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트램 바로 앞에 들어오진 않아요. 얘도 트램을 이용하려면 걸어가야 돼요. 한 700m 정도. 하남에 속하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트램 이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에피트가 복정역까지 걷는 것만큼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트램을 타고 물론 위례 신사선이 생기면 다르지만 그 트램을 타고 환승해야죠. 물론 위쪽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이 트램 타고 위쪽으로 가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 트램까지도 걸어야 되는 아파트 그리고 하남에 속해 있다는 걸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적어도 이 에피트하고 유사할 만한 단지다. 에피트가 얘를 딱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얘도 주차는 1.3대 1입니다. 이번에 에피트도 1.3대 1로 나왔죠. 물론 규모는 얘가 커요. 롯데캐슬이. 신도시 택지주에 들어간 대단지들이에요. 얘네들 다. 적어도 중규모 이상 단지들입니다. 여기 있는 단지들은. 따라서 이 위례 롯데캐슬이 현재 13억 15억이거든요. 그거보다는 2억 정도 쌉니다. 이번에 복정 에피트가. 근데 저는 입지 조건이나 이런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적어도 유사할 만한 단지라고 보거든요. 이 롯데캐슬이. 또 하나가 있는데 위례 더힐 55입니다. 얘는 하남은 아니고 성남 권역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성남 권역 오른쪽인데 얘도 딱 위치 보시면 트램까지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랬을 땐 거의 1km 나오고 이쪽 가까운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가장 가까운 단지들이 그래도 근 1km권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84형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센트럴 프로즈 얘네들은 84가 없어서 얘 84 보시면 앞쪽에 84 세 가지형 A, B, C 보이시죠? 역시나 전고 좀 뚫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근데 하남이 아니라 성남 쪽이죠. 성남 쪽이긴 한데
봤는데 가격은 비슷하게 나와요. 좀 전에 봤던 단지랑 좀 전에 봤던 로케랑 가격은 비슷하게 나와요. 보시면 15일 이후에도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에만 14억 이상 15억 치는 것들이 있어요. 2층짜리가 13억 9,700, 3층짜리가 13억 3,500이 있습니다. 저축 물량은. 따라서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는데 비슷하죠. 좀 전에 봤던 롯데캐슬로 가격이. 근데 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가지의 거리, 트램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거 고려해보면 피트보다 꼭 낫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얘는 주차는 1.6이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단지 롯데캐슬하고 위레데일은 비슷해요. 13억 선에서 1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서 에피트가 들어왔을 때 얘네 둘은 모두 12년 차가 나게 되는, 구축으로 이제 막 넘어갈락말락 이럴 단지들입니다. 얘네들보다는 2억 이상이 나왔어요. 이번 에피트가 나쁜 가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트에서 복정역까지 걸어가는 6,700m나 얘네 둘이 장점도 있잖아요. 학교까지 걸려든가 아니면 위례 생활권에 가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까지 어떤 걸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차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 가격은 에피트의 가격을 지지해주는 거고, 적어도 에피트의 현재 가격이 얘네들 가격은 나갈 거라는 얘기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사선을 써봅니다. 현재 가격 유사선. 에피트가 들어가고 현대나 포스코가 들어왔을 때는 에피트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이런 단지 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님들 중에 위례 쪽에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볼 게 미래 유사선입니다. 미래의 에피트랑 유사할 만한 단지로 저는 위례 센트럴 자이를 뽑아봤습니다. 2017년 들어간 단지고 11년 차 나게 되는데, 위례 센트럴 자이는 여기 있습니다. 트램 들어왔을 때 이용이 충분히 도보로 이용한 바로 앞에 있어요. 위례 센트럴 자이 있고 위례 자이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례 자이는 밑에 있는데 얘는 중대형 평으로만 구성되는 단지고, 이 위례 센트럴 자이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84형이 있습니다. 112. 얘가 84거든요. 찍어보시면 역시나 전부 좀 확 뚫어버렸죠. 얘는 시원하게 뚫어버렸어요. 얘는 15일 이후 거래는 없는데 15일 날 19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6월, 7월, 8월 보시면 16억, 17억 8천, 16억 5천, 18억, 17억 9천, 18억 4천까지 거래가 됐던, 정리해놨습니다. 17억에서 19.5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주차 대수는 조금 안 좋아요. 1.15대 1입니다. 윗센자인데 얘가 중학교, 초등학교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 트램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도 용이하고. 근데 왜 저는 얘를 갖다가 이 에피트랑 유사하다고 그러냐, 일단 여기 업무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라는 거는 둘 다 비슷해요.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에피트가 좀 낮고 브랜드와 대규모 단지라는 측면에서, 다만 연차가 좀 오래된다는 점이 있고 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트램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나 이 에피트에서 복정역을 이용한 강남 접근성이나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에피트 혼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뒤에도 단지 들어가 줄 거고, 물론 전반적인 생활 측면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위례가 더 낫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죠. 위례 센트럴 자이가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얘네 들어오고 트램 놓였을 때 이 가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19억까지 갔는데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치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에피트가 얘에 비해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에서 좀 딸리는 게 있긴 하지만, 가격에서 10년 차이 나는 연차가 있는데 아주 밀릴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저는 윗센자보다는 낮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윗센자 요거보다는 낮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가격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28년에 복정역 에피트에 들어갔을 때 윗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얘 현재 가격은 갈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 에피트가 최소 지금 현재의 위례 센트럴 자이의 가격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5억 정도는 오르는 거죠. 많이는 한 6억 오르는 거고. 왜냐면 위례 센트럴 자이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랑 위례 포레스트 부용보다는 저는 복정역 에피트가 입주했을 때 좀 더 가격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위례 롯데캐슬하고 위례더일 55, 얘네는 각각 하남하고 성남이긴 한데 위례 신도시가 좀 외곽이라고 봐야 돼요. 트램 이용에 있어서. 얘네들 가격이 현재의 어떤 복정역 에피트의 가격을 보여주는 정도. 그 다음에 위례 센트럴 자이의 이 가격, 20억 육박한 이 가격이 복정역 에피트의 입주 시기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얘네들이 이 가격에선 다 오를 거예요. 당연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격에서 멈추고 에피트 혼자 올라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으로 세 가지 단지, 세 가지 분류의 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복정역 에피트의 분양가는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하다. 그러니까 현금 자금이 대략 10억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번 대책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을 때 최소한 50%의 수익은 보장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억 투자해서 5천 버는 거랑 10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수익률로는 같은데 금액 절대적 액수가 다른 거예요. 투자가치 평가는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애매하다는 착시가 가능해요. 왜냐면 딱 보시면 단지 규모도 작고 주변에 뭐 단지가 많이 들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데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위에 시설 딱 보면은 그냥 뭐 지원 시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주차장, 철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성비 보시면 이렇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 하는데 개발계획 아시면 현대, 포스코, DLA, 복합환승센터 대기업 소유들이 있을 거고, 물론 위례신도시 기존 아파트들이 엄청난 개발 효과를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신축으로 바로 코앞에, 특히나 포스코는 코앞에 들어가요. 착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그렇지 않다. 84형 단지들, 특히나 위례에는 중대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84형 단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의 성남 단지들에는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남 단지들보다는 우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송파 쪽 단지들하고는 비교를 아예 안 했어요. 그것까지 비교했다면 제가 이걸 엄청 먹을 것 같아서 적어도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 위치한 요 성남 빨갛게 표시되는 이쪽 단지들에는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물론 더 좋은 단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남 쪽 단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에피트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 쪽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에피트가 착시로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적어도 성남 단지들은 밀리지 않고 위례 신도시 하남 단지들보다는 좀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철도 이용이라든가 커뮤니티 주차 연차에 있어서는 모든 성남 단지 말고 일부 성남 단지들보다는 오히려 에피트가 위에 있습니다. 성남 모든 단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 표시 여기 부분 위례 신도시 중에서 성남 쪽 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단지는 아니고 그 중에 몇몇 단지에 비해서는 연차는 당연히 위에 있고 주차나 커뮤도 위에 있습니다. 뭐냐면 위례 신도시의 단지들도 들어간 지가 이제 좀 된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 정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커뮤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단지들만큼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피트도 커뮤니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 이용에 있어서도 트램까지도 걸어야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성남 쪽 단지들 중에. 그에 비해서 얘는 복정역까지 그냥 도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모든 단지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거 아니고 일부 단지 일부러 써놓을 걸. 그리고 위례는 상승 중이 뚜렷합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찍고 들어가서 보여드렸잖아요. 84를 비롯해서 중대형이 뭐고 다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확정됐거든요. 이 개발이 현대하고 포스코하고 DL하고 다 확정된 거예요. 들어오는 회사 이름까지 지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자체가 충분한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기다렸죠. 진짜 오래 기다렸고 문제가 정말 많았던 건데 트램, 물론 지금도 조금 밀린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개통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위례 기축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욕만 하지 마세요. 욕먹을 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복정 에피트 미래가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건설, 포스코, DLE, 현대건설 복정 역세권 개발로 들어옵니다. 여기 업무도 들어와요. 현대 쪽 그룹들의 계열사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DL에서 하는 환승센터. 교통이 뭐 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비즈밸리라고 그러는데 에피트 바로 건너편에 들어오는 요겁니다. 회색 위 아래. 얘네가 이제 포스코에서 혹시나 계열사 들어온다. R&D 연구센터인가 뭐 이런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정보 많이 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네 자체가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이 일종의 미는 곳이다. 뭐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을 미는 게 아닌데 결국 얘네들이 들어와 주게 되면 미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놨습니다. 기존 위례 신도시 중대형이 저는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거는 성남이든 송파든 하남이든 상관없이 122, 124 이상, 그러니까 전형문적으로는 100 이상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상당히 올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복합개발 새 구역의 진입은 에피트한테도 그렇지만 위례 신도시 기존 아파트들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복정 1지구 개발이 됐는데 이제 뭐 남은 거 거의 없죠. 이쪽에 들어가는 놈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이 잘 돼줘야 위례가 더 잘 된다는 거는 생각 당연히 하실 겁니다. 위례분들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미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이 작지만 강하다. 306세대급이지만 얘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로. 최고 프롭 다 했을 때 1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비교해드린 단지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냥 요거 얘네 개발되는 거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은지, 그건 이제 미래 쪽 다 그렇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은 계획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얘가 규제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 시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려면 10억 정도는 있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덜 돼도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돈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청약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저는 최소 5억 선이고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경우에 입지 자체가 세부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최근에 재밌는 단지도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괜찮아 보여서 이제 별내 이슈빌 분양전환 물량 띄워드렸었는데 의외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걔도 있었고, 그전에 트리니원이나 TL1도 영상 띄워드렸었는데 그 영상들도 나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성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단지도 역시나 충분히 투자성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시고, 만약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층, 원하시는 호로 꼭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을 올려드릴 건데요. 여기 뭐 광고하는 데 아닙니다. 이 단톡방은 이렇게 제가 영상 띄워드리면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데 댓글에다가는 잘 질문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 개설한 거고,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라면 답변 드리는 그런 공간, 개인 투자 상담 같은 것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공개된 단톡방이고, 해당 단지들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공간. 뭐 경쟁률 같은 거 물어보시면 저 답변 못 드려요.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그런 거 말고 입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린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최근에 11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괜찮은 단지들이 많이 분양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1월까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좋은 단지들이 쭉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단지들 나올 때마다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